자, 그러면 다음 이제 발표하실 분은요, 이제 박사님이신데요. 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세월호의 구조상 급변침이 일어날 수 없다. 이제 그게 이제 자력으로는 안 되고 외력에 의해서만 급변침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오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. 우선 제 그 발표에 앞서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침몰 원인, 이게 뭐 최종적인 이제 원인 발표는, 결과 발표는 아닐 거고 잠정적인 세월호 침몰 원인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. 세월호가 침몰된 거는 불법적으로 정축을 하고 또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배에 이 세월의 무게 중심이 올라갔는 데다가 조타수가 운항 미숙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조타기 고장에 있든지 급변침을 해가지고 이 급변침에 따라서 제대로 결박이 되지 않은 짐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보골력을 상실하고 넘어져서 침몰했다. 이것이 지금까지 수사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침몰 원인입니다. 이 침몰 원인에 대한 발표를 보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. 네.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급격히 방향을 선회하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또 모터보트 같은 그 배를 타봐도 급격히 선회할 때 한쪽으로 사람들이 다 쏠리게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배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일반 국민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.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월호라는 배는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닙니다. 6,800톤이라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. 이 배가 방향을 선회할 때는 밑에 있는 그 철판으로 된 방향타를 가지고 물의 저항으로 배가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돌아가지고 물건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돌 수 있겠는가?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저도 배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, 배에 대해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고, 아까 그 처음에 우리 대변인이 소개했듯이 저는 과학자입니다. 과학자지만은 선박이나 그 조선을 전공한 과학자는 아닙니다. 재료공학을 했는데, 그 배 부분에서는 저도 비전문가인데,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걸 들어봤을 때, 이거는 좀 이상하다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그 큰 배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큰 배가 그렇게 갑자기 변침을 할 수 있는가?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들 이 배에 이 선박계통에서 3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발표를 그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 신분상 좀 노출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이제 제가 대신 발표를 하는 겁니다. 대신 발표하는데 저는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 단순히 큰 배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? 할 수 없습니다. 할 수 없는데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요청을 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그림은 일반적인 그 대형 선박의 조타실입니다. 그래서 배가 방향을 바꿀 때 이 조타기를 돌려가지고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조타기를 돌리면 배가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 이 이제 변증 각도라는 게 이런 계기판에 나타나고 이 조타기를 돌리면서 방향타를 이제 조정해서 방향을 조정하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배는 지금 현재 2.3도 변침을 하고 있고 이 방향타를 돌리면은 이 조타기를 돌리게 되면은 배 후미에 있는 이 방향타가 움직입니다. 좌우로. 배를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. 그러면
이 프로펠러가 배를 전진시키는데 배를 전진시키면서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딱 움직이게 되면은 물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순수가 틀어지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사진은 세월호에 대한 사진은 아니고요. 세월호는 지금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. 그 중간에 방향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배가 이제 이 방향을 털고 가는데 정말 급격하게 변침을 해서 물건이 다 쏟아졌다. 그래서 넘어졌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이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되게 좋아합니다. 이게 실험 데이터인데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 세월호에 대한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. 실험을. 그런데 이 실험 데이터는 세월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세월호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전부 다 검찰이 압수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요거는 청해진 해운이 가지고 있는 세월호하고 쌍둥이배 오하마나호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. 배를 다 건조하고 나서 운항하기 전에 배에 대한 모든 그 성능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 터닝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. 이 터닝 테스트라는 것은 배를 이 조타기를 완전히 한쪽으로 돌렸을 때 배가 어떤 항적을 그리면서 가는가 이거를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터닝 테스트를 했는데 요거는 오하마나호는 세월호보다 약간 작습니다. 세월호는 6,800톤인데 요거는 아마 6,000톤 정도 되는 그런 배인데 세월호보다 조금 작은 배가 어떤 형태를 그리면서 가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험 조건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요거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회할 때 나타난 데이터들이고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회할 때 나타난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이때 세월호의 이 선박, 이 오하마나호를 이제 실험할 때 선박 속도가 14.5노트고 여기 보면 라다 앵글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라다라는 게 방향타입니다. 방향타를 35도로 완전히 제낀 겁니다. 이게 35도라는 게 완전히 맥시멈 제낀 게 35도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35도를 틀어가지고 배를 운행했을 때 배가 어떤 항적을 그리면서 가는가 이거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. 보면은 이 여기 나타나는 이 맥시멈 어드밴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배가 그리고 있는 직경입니다. 그래서 495m, 500m 이런 큰 그 원을 그리면서 배가 선회를 하게 됩니다. 맥시멈 돌렸을 때. 그렇게 해서 갔을 때 보면은 배가 이제 직진으로 가다가 선회를 했을 때 5도가 꺾어질 때, 5도 꺾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왼쪽 갈 때는 20초고 오른쪽은 15.8초입니다. 오른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5도가 꺾일 때까지 15.8초가 지나면 5도가 꺾여지고 그 다음에 1분 33초가 지나면은 90도가 완전히 꺾어집니다. 90도가. 그리고 3분 7초가 되면은 180도가 꺾어져 가지고 배의 선수 선배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되겠죠.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반 바퀴를 도는데 3분 7초가 걸립니다. 이게 지금 세월호하고의 쌍둥이배 오하마나호의 항적 테스트 결과입니다. 자, 그걸 보시면은 배가 지금 이제 출발을 합니다. 여기서 출발해서 1분이 지나고 1도, 5도가 될 때 5도 꺾이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15.8초가 걸립니다. 15.8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쭉 가서 15도를 지나가지고 90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 33초. 180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 7초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 보면은 초기에 출발을 해가지고 5도가 될 때까지 15.8초가 걸리면은 1초당 변침하는 각도는 0.3도가 됩니다. 1초당. 1초 0.3도를 배가 가다가 1초당 0.3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털게 되는 거죠. 자, 요거를 좀 이 1초당 0.3초라는 걸 좀 주목을 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은 YTN에서 자료를 제공받아가지고 방송한 방송 내용인데 1초 만에 10도를 급선회했다고 했습니다. 1초는 10도. 1초당 이 배는 오하마나호는 1초당 아무리 빨리 해도 0.3도밖에 못 꺾이는 배입니다. 그런데
이 방송을 보면 1초간 10도를 급선회 했다고 그랬습니다. 10도를 급선회 하면서 물건이 확 쏠렸다 이런 얘기예요. 이게 가능한 건가? 자, 그럼 이제 이 YTN은 어떤 자료를 받아서 방송을 한 걸까요? YTN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 YTN은 어떤 자료를 받았는가 하면 그때 아까 조금 직전 발표에서 둘라이스라는 배가 옆에 있었습니다. 둘라이스. 이 둘라이스라는 배에 장착된 레이더가 그 주변을 찍었습니다. 이게 이제 둘라이스에 있는 레이더에서 나타난 영상인데 둘라이스에서 봤을 때 그 레이더상에 세월호가 나타납니다. 이 세월 보이죠? 세월. 이 세월호의 레이더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 세월호가 1초 동안에 10도를 변침한 걸로 나옵니다. 둘라이스에서 나온 이 자료가. 그래서 이번에 1초에 10도를 변침했다고 이 자료를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. 굉장히 빨리 변침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세월호는 그 배의 특성상 1초 동안에 0.3도밖에 변침을 못 하는데 1초 동안에 10도를 변침을 했어요. 둘라이스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요약을 해볼 때 이 대형 여객선 세월호에서 1초당 10도가 변침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. 그런데 이 둘라이스에서 제공한 그 레이더 사진, 레이더 자료가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라면은 세월호는 그 당시에 초당 10도의 변침을 했습니다. 둘라이스 자료가 사실이라면, 그게 조작이 아니라면,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급변침 불가하기 때문에 이 급변침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, 그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월호는 어떤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침몰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제3의 요인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충격, 뭐 어떤 충돌을 했다거나 이런 데서 이런 그 요인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, 이게 아니라면, 이게 급변침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까 보여준 둘라이스 그 레이더 자료가 조작이에요. 조작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조작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. 그 외부 충돌이나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세월호는 급변침을 갑자기 1초에 10도를 돌면서 상처를 입고 짐에 쏟아지면서 침몰을 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봤을 때 검찰이 단순히 빨리 확 틀어가지고 짐에 쏟아져 침몰했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검찰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,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 검사 발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일반 국민들뿐 아니고 선박 종사자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. 그 사실을. 또 저 같은 이런 그 선박의 지식이 없는 과학자들 또는 선박 관련 교수들, 이런 분들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검찰은 이런 사실에 근거한 추가적인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. 해야 되고, 우리 언론 여러분들도 검찰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보도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정말 소설 같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, 그렇지만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것을 자체적으로라도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보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, 제가 어떤 원로 언론인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언론인이라는 거는 특히 기자라는 직업은 끝없이 질문하는 직업이다. 맞습니다. 끝없이 질문하는. 저도 이제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. 하면은 그 기자들이 물론 그런 분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끝없이 질문합니다. 알아들을 때까지. 그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게 되게 피곤하죠. 그런 그 언론의 특성인데, 그런 특성을 가진 기자 여러분들도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좀 끝없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. 예? 끝없이 물어보고 왜 이게 정말 이게 검찰에 발표하는 그 발표 내용이 맞는지. 그래서 끝없이 질문을 해서 정말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했기 때문에
중요한데 지금 이제 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건 세월호 지난주에 6월 12일인가 재판을 했죠. 첫 재판을 했을 때 3등 항해사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.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왔다.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면서 무전을 듣고 있었다. 조타수에게 배를 5도 이내로 변침하라고 말했다.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 검찰이 그 결과 발표를 하면서 급격한 변침을 했는데 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. 근데 비로소 이제 그 재판을 하면서 3등 항해사가 반대편에서 배가 한 척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침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급변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근데 올라왔다는 말도 애매해요. 물속에서 올라왔다고도 올라왔다지만은 제주에서 진도 쪽으로 배가 한 척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진술 이것도 좀 앞으로는 이 진술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상태로 이 진술만 보면은 정상적인 변침을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는지 이것도 규명돼야 될 거고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질문 있으시면. 있으신가요? 네. 마이크. 박사님께서 제3의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. 네. 검찰에서 얘기는 네. 이제 그 과적이라든지 평형수 부족 때문에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. 네. 그게 틀렸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외부의 충돌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. 제가 뭐 그 선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을 때 그 정도의 과적과 그 정도의 평형수 문제 가지고 이 정도 변침을 했을 때 배가 쓰러지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들었습니다, 저는. 그 전문가라는 게 이제 박사님이 이 발표 준비하시면서 만났던 예, 분들 예. 말씀하시는 예, 예. 건가요? 예. 혹시 몇 분하고 같이 이거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런 분야에 종사하신 분, 30년 이상 종사하신 분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? 네. 불가능하냐고요?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접근하려고 시도해보진 않았습니다. 우선 참고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. 우리 한 박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분은 두 분인데 실제 전문가분들은 저희가 5분을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각각 의견들을 모아서 미팅을 해서 나온 결과를 원래 두 분이 좀 발표하시려고 했다가 대리 발표를 하신 겁니다.